성종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7일 을미 두 번째 기사 1489년 명홍치 2년 사관은 대사관 김경조 사헌부집이 이은문통 등이 연명으로 상소하여 청풍군 이원의 복직이 부당하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1번국 5도 명도주 원번 비전주 하송포 5도 우구수 원승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외호군 우사랑 성수 등 4인이 내주하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8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들으니 지금 70세 된 노유가 있어 과거에 합격하였단다. 70세까지 학업을 패하지 않았으니 그 뜻이 매우 가상하여 내가 그를 등용하고자 한다 하니 도승지 한은 등이 아뢰기를 바로 김효흥입니다. 올해 나이 76세로 김효흥은 상투를 틀면서 독사하여 머리가 새도록 변함이 없어 반드시 이룰 것을 기약한 후 없고야 말았으니 그의 뜻이 진실로 가상합니다. 근래의 유생들은 나이 겨우 약간인데도 한번 과거에 들어지면 자신의 학업이 정밀하지 못하면 허물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길로 나갈 것을 생각하여 옆길이나 지름길을 영진하는 데 매개로 삼으려는 자가 많으니 김효흥처럼 마음을 굳게 다잡는 사람이 되게 적습니다. 세종조 때 권안세가 노년에 급제하니 특별히 상전을 내렸으며 그 당시에 권경운은 역시 은수를 입었었습니다. 이제 김효흥은 그 두 사람보다 나이가 많아 만약 예대로 사관에 보임하면 수년이 늦어져 끝내 반드시 일명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천하가 여기에 이르니 비단 김효흥 일신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학문을 장려하는 뜻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 김효흥은 도하에 머물고 있는데 조석의 끼니를 잊기도 어려운 듯합니다 하였다. 일명은 처음으로 관등을 받고 정리가 됨을 말한다. 성종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8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어서를 내리기를 김효흥 귀 앞의 머리가 서리처럼 하얗게 새도록 정운의 뜻을 두고 학업을 패하지 않아 드디어 과거에 합격하였으니 어찌 후생을 면려하는 그것뿐이겠는가. 이런 일은 고인 가운데서도 드무니 높은 품계를 제수하고 또 의식을 내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드디어 옷 한 벌과 쌀 5석과 찬물을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8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작년 현 사람 하은 등이 상언하기를 본현에 나쁜 병이 한창 치성하여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며 관사 역시 게으러져 위태로우니 청컨대 예토로 옮겨 설치하게 하소서하였는데 예조에서 이에 의가에 아뢰기를 작년 현을 옮기는 것이 옳은지 여부를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친히 살펴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9일의 정룡 첫 번째 기사 호조 참판 조 익정에게 표문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성절을 할애하게 하였다. 임금이 백간을 거느리고 배표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9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중국 사람 사해 등 3명이 일찍이 건주의 야인에게 사로잡혔다가 이때 이르러 이산진으로 도망해 왔는데 이번 성절사의 통사 안인지에게 요동이 압송해서 풀어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9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집병 권자후가 와싸르기를 강형을 평양 판관으로 제수할 때 그의 장인의 대가를 받은 것은 마땅하겠지만 지금 경직으로 받고 임명하면서 거푸 대가를 제수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또 대전에 이르기를 수령을 지내지 않은 자는 사품 이상의 분계를 제수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른바 지냈다는 말은 부임하여 공무를 행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새로 제수하여 부임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조에서 근래 새로 제수한 수령이 비록 부임하지 않았더라도 사품 이상의 분계를 제수하는 것은 대전의 본의와는 어긋난 바가 있으니 상컨대 개정하소서에서는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0일 묵술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문 무과를 방방하였는데 세자가 백관을 거닐고 진하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0일 묵술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기를 방방할 때 거자의 친척들은 사언하는 자들이 전정에서 더러는 모여 서 있고 더러는 걸터앉기도 하고 더러는 옷의 문지를 털기도 하고 더러는 우뚝 서서 부채질을 하기도 하고 더러는 서로 업을 하기도 하여 불공한 일을 하지 못하는 바가 없으니 아주 예모가 없었습니다. 이후부터는 해조에서 감찰과 함께 은이 고찰하 이와 같이 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1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영도령 이상에게 어사를 나누어 보내는 것의 가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시면은 의논하기를 수령들이 공사를 빙자하여 사욕을 꾀해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는 자가 가끔 있습니다. 만약 어사를 보내어 순행하게 한다면 욕심이 많아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저절로 그칠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정미수의 아랫바가 매우 마땅한데 자주 보냈어도 안되고 또한 아주 없앴어도 안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어사를 나누어 보내는 일은 강구하여 이미 수기하였는데 우리나라 법이 어찌 중국과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외방을 대우하는 사체 역시 같지 않은데 만약 의사가 항상 주군에 출입하는 것 역시 배단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간혹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들으면 시기에 임하여 특별히 보내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정조로부터 서로 지켜 내려온 법이니 옛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어사를 보내 수령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나 지금은 농사철이어서 번거로운 사명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정미수가 아랜 바에 의하소서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수령들의 불법은 감사가 검찰하면 되니 별도로 어사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정미수가 아랜 뜻은 경연에서 자세히 들었다. 그러나 나라에서 이미 감사를 가려 한 방면에 맡겼는데 혹 허물이 있더라도 험도가 있으니 소문을 들으면 기획하면 된다. 때로 의사가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의사의 잘못을 적발할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승지들은 그것을 의논하라 하였다. 한운, 김극금, 한건, 윤탄, 신종호가 아뢰기를 정미수의 아랜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나 경솔하게 거행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 감사는 오로지 한도의 풍기를 맡은 자이므로 관리가 욕심이 많고 잔인하면 내치고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펴주는 것이니 그 위만 바가 중한데 만약 다시 여사를 두면 감사는 참으로 헛되이 둔 것입니다. 마땅한 사람을 얻으면 감사만 가지고도 충분하며 진실로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비록 의사를 두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분분한 일만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영토가 말리에서 먼 주나 하읍에는 조정의 기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원나라 때는 어사대를 두었고 황조에서도 그에 따랐으나 우리나라의 통치 체제는 그와 다른데 어찌 똑같이 본들 수 있겠습니까? 신의 뜻으로는 보내지 않는 것이 편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만약 때때로 보내 백성들의 질고를 묻는 것은 옳을 것입니다 하니 홍응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1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정미수가 와서 아뢰기를 대전원의 육품 이상은 4만이 900이면 벼슬을 옮긴다 하였는데 그 주에 의정부와 육조의 당하관은 승서하고 그 나머지는 평서한다 하얀 것은 비록 정부와 육조의 난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만한 위에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니 만약 권론이 있으면 사만한 자가 없을 경우 부득이 올려서 옮기려면 마땅히 그 가운데 벼슬에 있은지 제일 오래된 자를 임시로 취품하여 의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양희지와 박승약은 모두 병조 정랑에서 참정으로 올랐고 강겸은 예조 좌랑에서 직강으로 올랐는데 모두 근무한 날이 오래되지 않아 승천되었으니 사정을 쓴 것이 명백합니다. 청간대 이조의 관리를 공문하고 양희지, 박승약, 강겸의 직을 개정하소서. 또 강형은 가장 것을 그대로 제수하면 적당하지 못합니다. 만약 개정하지 않는다면 후일에 반드시 먼저 외임에 제수되었다가 대가를 얻은 후에
핑계를 대어 면하기를 엿보는 자가 강형을 예로 삼을 것이니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양희지의 일을 전조의 스님이 취지하였으니 어찌 사사로운 뜻이 있었겠는가. 강형의 일은 그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1일 기해 세 번째 기사. 호조 판사 한철에가 와서 아뢰기를 호조는 나라의 재정과 부세를 관장하므로 여러 가지 일이 번잡하고 중요한데 신은 당초 본직을 제수할 때 간절히 사피하려고 했으나 다만 끓이고 치라는 형직이 있을 듯하여 힘써 부지런히 직사에 나아가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 피를 토하는 병이 있어 정신이 혼미하여 직임을 감당할 수 없으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피를 토 각혈인 성종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2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황계옥이 아뢰기를 이원을 써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종친의 관직은 임금을 보조하고 백성들에게恩택을 베푸는 자리가 아니고 단지 친척을 친히하는 어리일 뿐이다. 전일 대간의 소장에 이르기를 부인이 정사에 간섭한다고 했는데 이른바 정사에 간섭한다는 것은 이것과는 다르다. 부인이 자기 아들에게 벼슬을 시키고자 하여 상언한 것을 어떻게 정사에 간섭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저 자식이 어버이를 위하고 어버이가 자식을 위해 상언하는 것을 모두 정사에 간섭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니 황계욱이 아뢰기를 이것이 바로 정사에 관여하는 조짐이니 결단코 이러한 풍조가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대사원 송령이 아뢰기를 대전 가운데 의정부 육조의 당하관은 반드시 사만한 후 옮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고칠 수 없는 법입니다. 근자의 전조에서 육조의 사가 차지하는 것을 모람하게 하려고서 관직으로 제수한 경우가 잠은 많습니다. 양희지, 박승량, 강겸 같은 사람은 그 인품이 모두 임용할 만한 자들이라 하나 그 벼슬에 있었던 기간이 짧은데 갑자기 관직을 올려 제수하였으니 법에 어떠하겠습니까? 신은 사만하에 옮기는 법이 이것으로부터 허물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물며 이조와 병조는 일체인데 전조할 때의 사정을 이와 같이 쓰니 다른 날 반드시 이것으로 인하여 권세를 함부로 부리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청근대 추국하여 저주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대간이 아린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풍계를 따르는 법은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니 만약 이와 같은 사람이 임용할 만한 자라면 이제 벼슬을 올려 제수하는 것은 가할 듯하나 대전의 법을 가벼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고 특징간 이조판서 성주는 아뢰기를 새로 급제한 자들은 제수할 때 결혼이 없고 오래도록 벼슬한 조간은 아무 연고도 없이 상관으로 만들 수 없어 품지하여 옮겼을 뿐입니다. 신이 들으니 양희지는 문무의 재능이 있다는 명망이 있으며 급제한 지 12여 년에 일찍이 수령이 되었을 때 자못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봉상시 첨정으로 올렸습니다. 강겸은 일찍이 좌랑이 된 지 3년 만에 상을 당했다가 복을 마친 뒤에 다시 좌랑이 제수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성균관 직강으로 올렸습니다. 박승약은 본직이 오품이나 왕후의 족친이기 때문에 지금 동령부 첨정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중 선비들을 보니 사만한 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관안을 상고해보면 그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전의 법은 진실로 대간이 아는 바와 같다. 그러나 진실로오진 사람이라면 어찌 그 법에 구애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자 홍응이 아뢰기를 어질고 능력이 있다면 진실로 작업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와 같이 대전의 법을 무너뜨리는 일이 많은데 신은 대전의 법은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성령이 또 아뢰기를 종부시정 박찬조, 장학원 정 김경손, 돈영부 첨정 민규는 모두 나이가 70이 넘었으나 치사하려 하지 않고 자리와 녹을 탐하니 선비들의 기풍에 누가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버리는 것도 조정의 아름다운 일은 아니니 청근대 옛 관리에 따라 검직을 제수하거나 혹은 군직을 제수하여 물러나 한가하게 거처하게 하소서. 또 매달 주육을 넉넉하게 주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성준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비록 늙었으나 쇠모하지 않아 이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박찬준은 젊을 때부터 더러운 행실이 없고 절소가 공경할 만한 자입니다. 하고 홍응이 아뢰기를 얘들은 모두 과거 급제 출신으로 그렇게 노돈하지도 않으니 늙었다고 버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금직을 제수한다면 가하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용할 때 전도에서 스스로 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동지사 이 세좌가 아뢰기를 신이 제주로서 장하곤에 있으면서 보건대 성류로의 학문이 매우 어렵지 않은데도 악공 중에 한 사람도 취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황효성, 박곤만은 업무를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황효성은 이미 늙었고 두 사람 외에는 전혀 익힐 자가 없어 지극히 염려할 만합니다. 장간대 첩자들 중에서 슬기롭고 빼어난 자들로 하여금 익히게 하고 사신이 북경에 갈 때 따라가서 중국의 악을 익히게 하소서. 지금 살펴보니 조관 중에 정운과 신말평이 또한 업무를 해득하니 장근대 전심으로 익히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관안은 벼슬아치의 이름을 적은 문헌이다. 관리의 성적을 매겨 포평의 참고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검직은 연말 선초에 정원 외에 임시로 녹봉을 주기 위하여 설치한 허직을 말한다. 주로 나이가 많은 원로를 대접하기 위한 것이다. 녹봉만 받고 하는 일이 없었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0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란 대서 인원의 첩자들 중에서 뛰어나게 총명한 자 10인을 뽑아 김은기를 따라 윤려 신설을 배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0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퇴수 종정국 인유건 종사랑 직가 병부 소보 종무 승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누를 바치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0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0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정미수가 와사레게를 해주 목사 정성근은 외관의 낮은 신하로서 전일의 전문을 바치고 상서하여 면대까지 청하였으며 그일에는 사사로운 일로 와서 대궐에 나아가 숙배까지 했습니다. 정성근이 신하된 자라서 진퇴의 구분을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 감히 상전을 어기고 고고하게 이와 같이 한 것은 반드시 전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국문화의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아첨하여 진출하는 길을 구하는 풍습이 조장될 것이니 청근대 추국하소서 하니 어서를 내리기를. 정성근이 청대한 것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중 한 가지 일은 내수사의 종이 백성을 침학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종을 죄주어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였다. 또 그일에는 혼세로서 서울에 왔다가 숙배하므로 내가 경악의 예정을 잊지 못하여 의복과 약을 주어 영예롭게 하였다. 이전 수령들은 사사로운 일로 서울에 오더라도 모두 숙배하지 않았는데 정성근만 유독 그렇게 했으니 이것은 법에 어긋남이 있다. 그러나 정성근은 반드시 말이 있을 것이니 신문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정성근은 효영이 있어 상을 당해서는 여묘살이를 하면서 예를 다하였으며 복을 마친 뒤에는 매달 초 하루 보름 전이면 전을 들여 배하라는 일을 배하지 않았다. 다만 성품이 편협하고 각박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그마한 과실이 있어도 반드시 그것을 드러냈다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2일 경자 일곱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이수공이와 쌀이기를 대전의 경관직 조항에 이르기를 육품 이상은 4만의 900이면 관직을 옮기는데 의정부와 육조의 당 하관은 아울러 승사하고 그 나머지는 평사한다. 현능하고 부지런히 힘쓴 자는 이 제한에 두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조에서 근래에 관직을 제수할 때에 대전의 법을 준용하지 않고 육품 이상으로 비록 사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망의 일을 다르게 하여 계달합니다. 그래서 혹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여러 차례 옮기기도 하고 혹은 관직이 낮은데도 올려 제수하기도 하고 혹은 탄핵을 받았는데도 관직을 올리기도 하고 혹은 상피가 되는데도 모람되게 제수하기도 하니 사정을 두고 권력을 남용한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숙기는 도건부사로서 성공관 부정에 제수되었는데 아직 올라오지도 않아 하루에 4조차
없는데도 사슴시 정으로 올려 제수했으며 강백진은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어 이를 본 지 겨우 2, 3일에 옮겨 예조 정랑에 제수되었으며 양희진은 병조 정랑이 된 지 겨우 7개월 만에 봉상시 참정에 올려 제수했으며 홍식은 호조 주화랑으로 사가 차지 않았는데 한성부 판관에 올려 제수하였다가 얼마 안 되어 또 성균관 직장으로 옮겼고 겨우 3, 4일에 또 병조 정랑으로 옮겼으며 강겸은 예조 좌랑이 된 지 겨우 2달 만에 성균관 직강에 제수했으며 손창은 전 현감으로 성균관 전적에 제수되어 지금 외방에 있어 단 하루의 사도 없는데 병조 정랑으로 옮겨 제수했으며 박성약은 병조 정랑에 제수된 지 겨우 2달이고 또 탄핵을 받았는데도 통영부 첨정으로 올려 제수했으며 이 달서는 설서에 제수된 지 얼마 안 되고 또 탄핵을 받고 있는 중인데도 성균관 전적에 올려 제수했으며 김전은 홍문록에 들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부수천에 제수했으며 참이 김재신은 김전의 숙부인데도 처음부터 이념하지 않고 고귀한 벼슬을 제수했으니 사정을 쓰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천군대 모두 개정하고 아울러 이조의 관리들을 구문하여 주의를 주게 하소서 하니 어서를 내리기를. 박승약, 강겸, 양희지, 손창 등의 직은 오늘 경연에서 그 사이로 갖춰두었다. 또 이 사람들이 비록 근무한 날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모두 쓸만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조에서 빈자리를 따라 승서했으니 어찌 사정을 두었겠는가. 더구나 먼저 윤호를 받은 것이겠는가. 손숙기, 강백진, 홍식, 이달성, 김전 등의 일 역시 모두 그 제품에 따라 등용하였지 어찌 사정이 있겠는가. 김전은 새로 급제하여 이조에서 윤호를 받았는데 내가 말하기를 신진의 선비는 가베에 등용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하라 하였다. 이조의 본의도 스스로 마음에 공정하게 하면 반드시 조정 의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임명하던 날 판서가 위에 있고 여러 사람들이 옆에 있었으니 어찌 사정이 있었겠는가. 또 권력을 남용할 조짐은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할 때에야 생기게 되는데 내가 비록 용렬하고 우둔하다고는 하지만 어찌 아래의 권세를 위임하여 살피지 않겠는가. 이조 판서는 법을 마음대로 적용하여 복을 제 마음대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대들은 어째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가 하였다. 홍문록은 홍문관의 교리 수천을 임명할 때 그 일차의 선거 기록이다. 부지학 이하 여러 사람이 모여 마음에 둔 사람의 이름 위에 권총을 찍어 그 찬반을 나타내면 이것은 제2차 선거인 도당록에 올려졌다. 관록을 말한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0일 경자 8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아래기를 도청부도사 유진이 입직군사를 접간할 때 금호문과 도나문, 양문을 제멋대로 도로 닫은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되고 수문장 조창과 이예충이 유진의 말을 듣고 표신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제멋대로 문을 닫은 죄는 유리 장 100대 유삼철에 해당합니다. 하니 영돈용 이상 및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연필상 정문형은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다만 유진은 공신의 아들이니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율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지 일이 비록 중대하다 하더라도 마침내 정실이 없었고 또 모두 공신의 아들이니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선수녀는 의논하기를 유진 등이 범한 죄는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하니 율문대로 함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다만 신진의 선비들이 사리를 몰랐을 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하고 유진은 사형을 감하고 조찬과 이예충은 장영을 속바치게 하되 유진은 광량에 이예충은 영일에 조찬은 강진에 유배하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0일 경자 9번째 기사 형조에서 영안도관찰사의 계본에 의가히 아르기를 대전의 장도조에 이르기를 내지의 물건을 도둑질하여 야인의 지경에 전매한 자는 금지한 물건을 몰래 판 것으로 논하여 사유 이전을 가리지 않는다 하였으며 금제조에는 이르기를 금지한 물건을 몰래 파는 자 중 죄가 무거운 자는 교형에 처한다 하였고 주에는 금은 군기 등속이다 하였는데 지금 회령 사람인 한군실은 지난 병원년에 관중에서 칠갑
입으로 훔쳐다가 강 안쪽의 올량압 아사개에게 팔았고 김극달은 관중에서 환도를 한 자루 훔쳤다가 강 안쪽 알타리 이아단계에게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군실 등의 범한 바는 사스러운 물건을 국경 밖에 내다 판 예에 비할 바가 아니니 야인 지경에 내다 파는 일은 사유 이전을 가리지 않는다는 조문으로 논하면 인정이나 법에 비추어 적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대전 안에 죄수의 실정이 의심스러운데 관계되는 것은 모두 취지한다는 법이 있으니 한군실 등의 죄상은 상선께서 재결하여 시행하소서하니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한군실 등은 관가의 군기를 도둑질해서 몰래 야인들에게 팔았으니 야인의 지경에다 점명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강 안쪽의 야인이나 건너쪽 야인이나 모두 우리 종족은 아니니 그들의 본심은 반드시 우리와 다를 것입니다. 만약 강 안쪽이라 하여 말감한다면 후일 우환이 될 것이니 차라리 벌을 최고로 해서 야인의 지경에다 전면한 죄로 논단하여 육진 군민에게 널리 아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2일 경자 10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3일 신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3일 신축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강 김정 지평 이 세전이 창pon군의 복직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 논하여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 세전이 또 아뢰기를 박승야, 강경, 양혜지 등을 승서한 것은 모두 전조에서 사정을 쓴 일이니 추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조합을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이들 여러 사람 모두 동용할 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대전의 법은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계를 따르는 법은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대우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 임용할 만한 인재라면 승사한다고 해서 무슨 방해가 될 것이 있겠는가. 전조에서 윤호를 받아 제수했으니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김전이 또 아뢰기를 손창은 전 현감으로 전적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도 올려 정랑에 제수되었으며 송숙기는 덕원부사로서 성공관 부정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도 사슴시정으로 올려 제수하였으니 이는 모두 지나치게 제수한 것입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등용할 만한 인물이라면 하필 전례에 구해야 될 것이 있겠는가 하자 김전이 또 아뢰기를 김전은 비록 장원은 했으나 홍문 노계는 참여하지 못한 자인데 참이 김제신은 친족의 혐의를 피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수천에 제수했으니 반드시 정실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날 신진의 선비는 가볍게 임용할 수 없다는 명의에 계셨는데도 김제신은 스스로 이념하지 않고 고귀한 벼슬을 골라 제수했으니 청컨대 주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조에서 내 말을 듣고 어찌 짐작하지 않고 임용했겠는가. 김전의 심술은 알 수 없으나 이미 장문을 했으니 이것이 임용할 만한 재능이 있는 것인데 제수한다고 무엇이 방해롭겠는가. 김제신이 어찌 사정을 썼겠는가 하였다. 이 세전이 아뢰기를 김제신이 비록 사정을 쓰지 않았다 해도 전적 이원이 비었는데 반드시 수찬으로 제수하는 것은 어찌 정실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판스가 사정을 쓰지 않는 사람인데 어찌 그와 같겠는가 하였다. 김전이 또 아뢰기를 판스가 비록 사정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행할 때는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논액 받은 자는 벼슬을 옮기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박승량, 이달서는 모두 논액을 받고 있는데 박승량은 정랑에 제수된 지 얼마 오래지 않아도 첨정에 올랐으며 이달서는 설서로 옮긴 지 겨우 며칠 만에 또 전적으로 올렸습니다. 주문을 당한 자는 비등한 벼슬로 옮기는 것도 할 수 없는데 더구나 벼슬을 올려 옮기는 일이겠습니까? 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세전이 아뢰기를 특별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강백진은 상중에 있다가 3년상을 마치자 지평에 제수한 지 겨우 7, 8일 만에 정랑에 제수했기 때문에 대간이 자주 여러 번 개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승략 등이 만약 논액을 받았다면 전조에서 어찌하여 외망했겠는가? 이조에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3일 신축 세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이 상장하여 사직하기를
신이 평소에 하이라는 병이 있어 현기증이 다시 나는 것이 전일보다 갑자기 나중한데다가 그 양 겨드랑이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참고 출산한 지가 12여일이 넘었으나 더해지기만 해서 천청을 번거롭히면서 휴가를 청해 침을 맞고 뜸질을 해본 것도 두세 차례였지만 이미 달포가 지났는데도 낫지를 않습니다. 오래도록 자리를 비워 마음의 실로 미안합니다. 더구나 신은 재능도 없으면서 정성의 자리를 잘못 더럽히며 오랫동안 어진이들의 진출을 막고 있으니 신 역시 스스로 잘못을 하는데 사람들이 누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더욱 황공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쇠약해서 병든 신을 가엾게 여기시어 신의 직임을 갈아주셔서 한가히 거처하여 안심하고 병을 돌보며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해주신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손수 써서 윤허하지 않는다고 비답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3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김경조 등이 차자를 올려 이조에서 권력을 남용하여 지나치게 세수한 죄를 논하고 송숙기, 강백진, 양희지, 홍식, 강겸, 손창, 박승약, 이달선, 김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3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도총관 정승조와 부총관 유순이, 유진이 제멋대로 골문을 닫은 사실을 알고도 거역하지 않은 죄는 유리 장일백도와 유 삼천리에 고신을 모두 빼앗는 데 해당된다고 아뢰자 영돈영 이삼과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심의 윤필상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율이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유진 등이 법원 바가 지극히 중한데 알면서도 거역하지 않은 것은 죄를 다스려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유진이 제멋대로 골문을 닫은 일은 당상관이 이목이 미칠 바가 아니며 생각이 미칠 범위도 아니니 정승조 등은 반드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제는 유진의 위에 가야 하고 몰랐다고 한다면 조율한 것이 지나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난관이 이미 중환죄를 받았는데 당상관이 비록 몰랐다고 하더라도 논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단지 총관만 채직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3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또 특진관 김종직, 송영, 윤효손, 최수, 성건, 박승질, 이유인, 권정, 김백겸, 윤말손, 김세적, 윤언노, 임수창을 선발하여 아뢰었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4일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세전이 와서 박승야, 이달선, 양희지, 강겸의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5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5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김경조 등이 차자를 올려 성숙기, 강백진, 양혜지, 홍식, 강겸, 손창, 박승양, 이달선, 김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화관이가 동하여 무신들의 기사를 시험하고 격구 삼갑사를 하였는데 많이 마친 김세적 등에게 화를 하사하고 드디어 경복궁에 나아가 인수 왕대비 전에 문안을 드렸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권자우가 사례기라. 도청부도사 유진이 제멋대로 국문을 닫은 죄로 이미 무거운 죄를 받았는데 입직 당상관인 정승조와 유수는 단지 개차하도록 하셨을 뿐입니다. 정승조 등은 직임이 건병을 관장하는 자리인데 낭청이 망동하도록 했으니 참건대 죄를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개차한 것만으로 족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수호대관 진궁 병부 소보 원무 대마주 태수 종정국 수호대관 종조륙 성준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세전이와 다시 정승조 유순의 일을 논의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짐작이 없겠느냐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7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첨지 경준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곽과 유둔 이사를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김경주가 청풍군 이원 강백전, 김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집이 유문통이 박승약, 이달선의 일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승약과 이달선은 이조에서 윤호를 받지 않고 제수했으니 개정하라 하였다. 유문통이 또 아뢰기를 강형은 전일 수령이에 제수되었다가 부임하지 않았는데 대가했습니다. 참건대 지금부터는 법을 받들기를 무릇 사품에 가자할 때는 반드시 수령이 부임하여 이를 보는 것을 기다려서 주는 것을 항식으로 삼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형은 대간의 논박으로 인하여 대가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장차 이것으로 선례를 삼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따로 법을 만들 것인가 하였다. 유문통이 또 정승조 유손의 일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개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필 추국해야 하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8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추세도감이 전지하기라. 신사년에 입법하기 전의 승려가 간통하여 낳은 자식을 추세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수괴할 때 적발된 자는 기해년 장안에 들어있는 자들과 함께 입안 여부를 따지지 말고 모두 종량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